맞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실 때 어디 갔을 때 원하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없으면은 일단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로 마음을 가러 갔으면 뭐라도 사고 나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중점은. 그죠? 지금 얘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올려드린 거 스카이브리지도 이제 들어온다 하잖아요.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오픈할 거예요. 그럼 잠깐만. 달러가 왜 가치가 있어요? 달러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신뢰죠, 그죠?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신뢰라는 거거든요. 그 연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JP모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들이 연합체예요. 그 뒷 배경 우리가 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화폐가 왜 탄생했는지를 괜히 그냥 그 지적인 그런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화폐라는 것이 달러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그걸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굳이 아니어도 되게 행운인 게 뭐냐면요. 제가 진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터뷰한 친구도 기억나시죠? 인터뷰한 친구. 걔도 그래요. 걔 관점도 그렇고요. 우리는 얇고 넓게 알면 돼요. 우린 이 세상을 굳이 한쪽으로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얇고 넓게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돼요. 좀 막말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그게 사실은 깊게 얇고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유도리 있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냥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인 게 뭐냐면은 얇고 넓게 알면서 우리는 개발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도 없고 대신에 금융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냐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달러가 왜 가치가 있냐 반문을 해보십시오. 즉 JP모건을 비롯해서 그 은행들이 만든 그 연합체 결국 연준이잖아요. 그 연준에서 결국에서 찍어내는 것이 결국 미국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그만큼 이제 주는 거잖아요. 화폐를. 그것이 바로 그 화폐에 발행되는 그 단계잖아요.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것은 은행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보십시오. 많은 기관들에서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이것에 대한 저장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인정이에요. 결국은 신용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얘는 결국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저는 좀 이번에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코인을 하지만은 우리가 저 머나먼 미국 땅에 저 XRP 때문에 머나먼 미국 땅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존재, 제들 맥칼럼이라는 존재, 라센이라는 존재, 그리고 SEC라는 무슨 증권거래위원회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이름도 알게 되었고, 그죠? 무슨 미국 대선이 언제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1월 6일이 언제인지 알았고, 톨링 어그리먼트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무슨 코인 하는데 무슨 별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안 했으면 관심 없었어. 근데 웃기잖아요. 이거 하나 투자하는데 무슨 별거를 다 알아야 돼. 심지어 무슨 미국 재판의 과정까지 알아야 돼. 에? 미국 재판 이번 2월 20일에 하는 그 재판장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CME도 알아야 되고 선물 CME도 알아야 되고 벡트 하면 뭡니까? 또 제프리 스프레처하고 그 켈리 로플러 이제 노무부 상원의원 갔던 켈리 로플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알았던 뭐 거의 미국에 대한 이건 아마 미국 사람도 그냥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지내고 있는 미국 사람도 이 정도의 지식을 아마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 정도 지식을 모를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걸 하니까 지금 이만큼 아는 거지. 솔직히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켈리 로플러 얘기할 때 CME 얘기할 때 발음 조심하라고요. 오케이. 무슨 CBOE, CME 거려서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불안하다 이러시면요. 500원, 600원 오면은 나가세요. 파시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 홀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 그러니까 12월쯤에 들어와가지고 물리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본질 찾으시면은 저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저는 투표를 올릴 겁니다. 예. 600원이 오면은 제가 투표를 올릴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본절에 왔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평단이 200원, 300원대고요. 300원대, 400원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평단이. 200원대는 이미 지금 그거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러면 600원쯤 오면 대부분 한 80%가 본절 이상일 거예요. 본절 또는 본절 이상일 거예요. 그럼 전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때 한 퍼센트 한번 보자고요. 1월 6일은 대선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그건 대선인데 그 자꾸 날짜를 자꾸 데드라인을 정해놓으시고 기대를 너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12월 31일에도 뭐 극적인 타결이 일어나면 뭐 이것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며. 근데 12월 31일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요. 1월 6일 뭐 대선 누가 정해졌어요. 트럼프든 바이든이 정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내각 구성이 바로 뭐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 가격에 대한 정답이니까 자꾸 데드라인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형 저기 31일에 리플 별일 없었는데 자꾸 뭐 자꾸 데드라인을 자꾸 정하니까 예, 자꾸 그 크립토 맘도 이번에 사인했는 걸로 의심이 돼요. 바이든 행정부 SEC 의장이 내정이 안 됐겠죠. 예, 그쵸. 뭐 그때 가도 뭐 예, 기대감이요. 뭐 그러면 좋은 건데 자꾸 막 뭘 정하지 마세요, 자꾸. 너무 피곤해집니다. 도란프 형이라고 악재가 많다면 도란프 형이 처음 2017년 불량 때 도란프 형이었는데 저거 그럼 왜 날라갔습니까? 그때 불량 왜 왔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 얘는 자꾸 코인이랑 정치랑 연결을 짓다 보면 오류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류가 생겨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금 방금 내려온 것도 뭐 사람들이 이유를 찾았죠. 비트코인 하락, CME 선물갭, 가격 격차를 메웠다고. 이 가격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게 떨어졌다고. CME 갭은 항상 메우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더 이만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CME 거래소에 보면 비트코인 퓨처스 2021년 이거 나와 있는데 이 갭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24일에 12월 24일에도 24, 25, 26 이때도 갭이 있었고 이때도 갭이 있었는데 지금 갭을 한번 메웠다. 이제 이것도 메우지 않겠냐 해서 이쪽까지 떨어지겠지 않냐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건 뭐 CME 갭은 항상 맨날 나왔던 얘기 떨어지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리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유를 찾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이것이 단기간에 한두 달하고 끝날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적어도 2023년까지는 통화량이 풀리는 거고 지금 그 제로금리 연준에서 현재까지 2023년까지 유지하게 됐고 갖고 계신 통화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지금 기다려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막 자꾸 단기간에 끝내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뭔가 여러분들을 혼란 속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냥 좀 쭉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으면 장투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투이신 분은 1번 누르시고 장투의 개념은 1년 이상이라고 할게요. 제가 1년 이상 투자한다. 건드리지 않고 매집만 하는데 1번 아니다. 좀 단기적으로만 그냥 나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짧게 접근한다. 2번 한번 누르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이 대다수예요. 2번 계시는 분도 있지만 왜냐면 제 채널 자체가 워낙 그 가치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형님 너무 팩트 폭격하신다. 저희 동동 형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습니다. 1번 눌렀는데 이 중에 반틈은 단타예요. 보면 말만 장투고. 저도 그걸 알죠. 1.5번 좋아요. 예. 다들 지금 쏟아지는 게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승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저는 지금 풀린 현금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지금 그래도 특히 비트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쏠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오늘도 지금 장 되게 좋게 출발했고 미국 장도 오늘 시작하나요? 이따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11시 반쯤에요. 폭락의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의 위기는 그거 같아요. 가만히 있는 자와 뭔가를 투자를 하는 자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가치가 하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 지금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오르면 내 거 손해보는 기분 드잖아요. 가격 그렇게 안 떨어져도.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도요. 다른 거 지금 뉴스 보셨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래가 다들 지금 자산 증식 있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코로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산들이 다 증식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공매도 연장했잖아요, 6개월. 근데 국내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국내가 주 무대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이 주 무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내 자본들이 코인으로 왔을 때, 이게 물론 이제 비트랑 이더랑 이런 것들은 3월이 맞아요. 3월이 풀리는데 비트랑 이더랑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인터내셔널 코인들이잖아요. 국제적인 코인들이 우리뿐만 매수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런 코인들이잖아요. 한국에 주식한 사람들이 3월에 공매도가 풀린다. 시장에서 뭔가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워한다. 상반기까지 괜찮단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스토리로 만약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관심을 두겠죠. 지금도 이미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미 주식하시는 분들, 발빠른 분들은 한 10% 조금 안 돼요. 5% 정도는 이미 코인을 옛날에 경험하셨던 분들,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미 지금 이쪽에 들어오셨어요, 이미.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슈카 형이 45,000명 실시간 라이브 할 때도 비트코인 가자를 외쳤을 때도 분위기 안 좋았었고, 슈카 형이 그 CBDC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그 허상 신기루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이 뭔가 정형화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 저도 아까 저 산책을 하면서 좀 궁금히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싫어할까? 노래를 잠깐 좀 끄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잠깐 끌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왜 싫어할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싫어할까? 주식에서 얘기하는 게 그 가치평가 있잖아요. 뭐 PER, EBITDA, 이런 것들 막 인디케이터들 막 갖다 내놓고 막 그걸 가치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뭔가 되게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적정 가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지표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 주가에 대한 그 구성 자체를 이것이 언더밸류인지 오버밸류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코인은 현재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식하는 분들이 함부로 여기 지금 못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많은 돈을 굴리는 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공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특히 코인 같은 경우 되게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공식이 없거든요. 공식이 없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은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 비트코인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집어넣고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역할, 유즈 케이스로서의 그런 역할, 미래 포텐셜을 갖다가 미래의 가치를 얼마만큼 이 현재 그 하나의 코인의 가격으로 지금 반영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 가치를 매길 아직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라든지 신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오픈하는 그 스카이브리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자체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순위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급들의 매집들이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밸류를 강조하잖아요. 얼마 갈 것 같다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스카이브리지도 그렇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그렇고,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갈 것 같다고 예상 목표치를 자꾸 얘기를 할까요? 특히 트러스트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레이스케일이나 스카이브리지 있는 사람들은 대표들이요, 그 CNBC나 CNN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트러스트로 기관들이 맡겨가지고 돈을 집어넣게 하려면은 그들은 오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른다고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오르는 자산에 사람들이 돈을 넣고 싶어 하지, 내리는 자산에 펀드를 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트러스트를 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들은 지금 마켓을 갖다 장기적 우상향으로 지금 만들려는 그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그 이상적인 목표가를 갖다가 자꾸 대중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심어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 시장 참여들에게 자꾸 참여하게 만들었고, 얼마 전까지 이것이 4천만 원 가까이 비트코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포모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여러분 실제 이제 시중에 굴러다니는 비트코인이 자꾸 없다고 하죠. 자꾸 사놓기만 하면 커스터디로 자꾸 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중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예. 희귀합니다. 점점 이게 희소해집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가치를 저장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소한 것에 다들 미칩니다.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것이 옳다고 자꾸 대중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매스미디어 얘기하고 있고, 기관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자산가치,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달러가 자꾸 저렇게 가치가 하락해 있는, 이게 지금 맞물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지금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트러스트나 뭐 펀드에서요. 결국 오른다고 얘기해야지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편승해서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그 돈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먹을 거고요. 뭐 그리스케일 같은 수수료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이제 먹을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켓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이상을 원하겠죠.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주식에서 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지금 다시 좀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기관급은요 많은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더 선호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그 수익률 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알트를 많이 선택하셨고요. 이게 나중에 되면요 이제 기관급들 자꾸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에 대한 분석,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자꾸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금이랑 비교하죠. 금의 3% 시장만 점령하면 6% 시장만 점령하면 비트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점점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기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 시장을 점령하는 현재 이제 나온 데이터는 그거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예상 가격을 뽑아놓죠. 뭐 구겐하임도 그랬고요. 제가 올려놨긴 했는데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자꾸 정량화시켜가지고 예상 가격을 자꾸 수치화시켜가지고 가는 거고 나머지 아마 알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좀 그 아침에 어디에다 글을 좀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포모로 일어나 지금 패닉바잉 상태로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우르르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러 갔는데 아니 그 상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비트코인이 죄송하지만 손님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닉바잉 하러 손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비트코인 없으면 그럼 빨리 여기 딴 거라도 줘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지금 저기 재고가 다 떨어졌고요. 대신 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빨리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도 막 올라가다가 이제 막 매물대가 이제 좀 재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없습니까? 뭐 없어요. 캐시 주세요. 라이트코인 주세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없냐 또 없냐 이러니까 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트러스트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뭐 시장 가실 때 어디 갔을 때 원하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없으면은 일단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로 마음을 가러 갔으면 뭐라도 사고 나옵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고가 리플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상인이 그러죠. 파는 사람이 그 가게 주인이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줘요 이제 손이 빨리 리플리 내놔 빨리 줘 이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이 이거는 사실은 지금 SEC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주저주저 하면서 이제 파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거랑 달라 하니까 약간 얘가 지금 아쉬운 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할까요? 저는 약간 지금 그렇게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모든 시장의 원리는 똑같다고 봐요.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니 어쩌니 자꾸 뭐 가치가 있니 막 그러시는데 지금은 그거로 보는 것보단요. 그 수급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를 지금 선봉으로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비트가 없다 보니까 비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더가 저기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더가 왜 많이 올라갔냐? 증권이 아니라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비트랑 이더밖에 없잖아요. 저게 그냥 아니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그 다음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 SEC가 아직 판명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SEC의 논리에 따라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럼 POW 찾는 거예요 지금. POW 채굴형. 그래서 캐시랑 라코가 저렇게 올랐던 겁니다. 캐시랑 라코 보시면 다 POW예요. 정보랑 보시면은 다 이것도 POW고 캐시도 라코도 보면 지금 POW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갔던 겁니다. 특히 이클도 보시면은 POW잖아요. 예. 그럼 폴카닷은 뭔데요? 폴카닷은 뭐냐면은 폴카닷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더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폴카닷은 이더랑 폴카닷은요.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할매국밥집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할매국밥집이요. 이제 이더가 원조 할매국밥이고요. 폴카닷이 개빈우드가 나와가지고 같이 원래 비탈릭하고 같이 개발하다가 개빈우드 나와가지고 차린 게 폴카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같이 둘이 행복하게 국밥집을 열심히 운영하다가 이 게빈도가 이제 자기도 할만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국밥집을 차린 거예요. 진짜 원조 할매 국밥집을 차렸는데 이 이더란 녀석이 지금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절로 이제 쏠린 거죠. 예, 원래 옆집에 차리면 원래 같이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할매국밥집 같은 건물에 차려도 둘 다 잘 된 이유가 뭐 떡볶이 동네도 신사동 맞나요? 그 짜장 떡볶이인가요 그거? 그것도 보면 그 골목에 다 떡볶이 집이잖아요. 근데 떡볶이 집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집 하나 있으면 거기 손님 너무 많으면 옆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 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전 공사 들어가야 되죠. 뭐죠? POW에서 POS로 이전 공사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얘가 버버벅 거린단 말이죠. 그럼 뭐 이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손님들이 또 어디 갈까요? 저기 새로 차린 진짜 원조 할매국밥집으로 또 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저기 유치원생도 알아들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하셔 나자빠지셔가지고 저기 뒤통수가 아마 저기 땅바닥에 닿으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세상 원리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이제 멋있게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면 뭐 투자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예, POS 맞아요. 왜냐면 POW가 저기 최고령이고 그러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 돼가지고 POS로 원래 가기로 계획했었어요. 예, 한꺼번에 가지 않고 조금씩 이전을 할 겁니다. 아, 맞아요. 테슬라 같아요. 홀더들 마인드가 테슬라 같아요. 인정해요. JR.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SEC 리스크가 걷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뭐 재상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뭐 바이낸스가 상장 폐지됐다는데 잘못된 말이고요. 바이낸스 US가 상장 지금 내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에 있는 것만 지금 현재 내리는 겁니다. 글로벌은 잘 되고 있어요. 예, 홀더들의 성격이 좀 비슷해요. 강한 믿음 자체가 있는 것들이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국내 뭐 리플 뭐 홀더들한테 뭐라 하는데 국내보다 해외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는 XRP ARM이라고 해가지고 트위터 들어가시면 장난 아닙니다. 예, 국내보다 게임이 안 돼요. 아마 아까 3월 그렇지 않 다시 또 그 전전전으로 돌아가서 ASMR 같다고요. 노래를 끄니까 너무 ASMR 같긴 한데 그 전전전으로 돌아가서 아마 저기 아까 뭐 공매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너무 보따리를 너무 많이 푸는 건가? 국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국내는 다음 시간에 얘기죠. 지금 시간도 뭐 1시간 됐는데 다음 시간에 국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메모를 좀 해둘게요. 예, 이번 주 많이 추워지니 다들 감기 조심하라고 또 형님 말씀하시네요. SEC가 다른 코인들 타깃으로 니플리에도 계속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거고요. 그거를 달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코인 투자의 리스크로서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하이 리스크로 또 만들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아무나 참여 못하게.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